네, 5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정책으로 한 걸음 성급 들어가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절 하니까 그냥 파리. 예, 깨어라 노동자. 전 세계 노동자요. 그렇습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바로 오늘 단결. 아침에 그 국회도 오늘은 쉬는 날이죠. 처음으로 5월 1일. 네. 네, 이번에 이제 공무원들 공공부문까지 다 포함돼서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네. 국회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요. 국회도 쉬는 네, 노동절 아침에 장윤선의 편의점은 1년 12달 그러니까요. 24시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노봉남님이 노동절인데도 열일하시는 우리 제작진 분들과 맞습니다. 기자님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쉴 때 일하시는 분들 쓰담쓰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 모두 다 쉰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이 특히 쉰다고 하지만 안전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뭐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은 그러지 못하시죠. 그럼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께 예. 저희가 뭐 명절 연휴나 이런 때도 특별하게 감사드리지만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오늘 같은 날에도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오늘 일하지만 돌아가면서 대휴를 씁니다. 예, 대휴를 쓰기 때문에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견 조사를 했어요. 네. 미리 하고 오늘 쉴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고 또 한국노총에서 간부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로 오신 겁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죠. 근로자의 날, 네. 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음. 있었습니다. 그게 196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근로. 그럼 저는 근로 정신대가 생각이 나요. 에, 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는 오히려 우리가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일제 때는 우리가 우리가. 근데 언제부터 근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정확하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안이 예. 63년에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는데 사실 이승만 정권 들어오면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남북이 엄청나게 대치했었고 반공 정신이 네. 이승만 그렇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예. 워낙에 투철하신 분이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걸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데 네. 특히나 그 정신이 나왔던 곳이 주로 이제 소련 예, 뭐 소비에트. 이런 것이 예. 때문에 그거에 연결되는 것은 그닥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근로자의 날로 네. 이렇게 아름아름 해오다가 정식으로 법률로 제정된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네. 관한 법률이 63년에 만들어지면서 아예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었죠. 네. 지금 다시 찾은 63년 만에 다시 찾은 노동.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 순간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가사 이제 노동을 시작으로 해서 주체적이냐 주체적이지 않느냐의 그렇습니다. 차이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성하게 내 스스로가 나의 자의를 입혀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로 인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 예. 반해서 이제 근로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듯한 네, 느낌이 수동적인. 들어있는 수동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자라고 하는 예. 단어를 좀 좋아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노동절로 아예 바꿨고 올해는 이제 공휴일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제정을 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예 노동절로 바뀌고 이제 노동절이 모두 다 함께
기념하는 네. 예, 법정 공휴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3년 만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네. 우선 길이 안 막혀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공휴일이나 또는 이렇게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예. 맞아. 이래서 우리가 지방주도 성장을 해야 돼. 음. 서울이 맞아요. 고향인 분들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네. 그럼요. 명절이나 이때 되면 와 맞아. 네. 우리도 이렇게 길이 안 막히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었어라고 하는 걸 느끼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청와대에서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통령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양대 노총과 함께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연다는 건데요. 처음이죠. 네. 처음. 없었죠. 역대 없었습니다. 예, 김대중 네네.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어떤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었던 5월 1일 네. 노동절날 네. 양대 노총이 함께 기념을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 전후를 해서 양대 노총의 집행부와 네. 함께 간담회를 한다든지 오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5월 1일 날 네.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5월 1일 행사를 기념하는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네. 소년공 출신 소년공 노동자 출신 대통령 너무 내용을 많이 잘 아셔서 네. 그 제가 이제 가끔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다른 얘기 하시다가도 본인 그 노동을 했었던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경험. 이제 경험. 그때 얼마나 그게 촉박했는지 나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내 꿈이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였다. 관리자는 마음대로 때리고 지시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나 맨날 맞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자가 되어서 내가 그거 해야지라는 네. 그 어린 마음에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더 하고 하면서 그 생각이 다르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결국은 노동 현장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이 각각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신 거죠. 네. 그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네.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밖에 왜냐하면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네. 현실이 되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하든 인격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이지 않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 생각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랩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인권 탄압했던 것, 그다음 최근에 그 에어건 예.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따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이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폭력이 막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참 노동부 장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저희는 그 역지사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왜 우리도 70년대 아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파송되었던 그럼, 예, 간호사들, 간호사, 광부들 그리고 뭐 중동 붐을 네. 일으켰었던 네. 중동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는 일본에도 네. 뭐 흔히 말하는 미랑 네. 또는 미국에도 예. 전 세계에 더 올라가면 해방되기 이전에 애니깽이라고 멕시코로 그렇습니다. 또는 하와이로 예. 거의 이제 강제 강제 징용 노동. 당하다시피 해서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예. 일했던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노인 상태에서 노동을 당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막 거의 강제적으로 그걸 당했는가 생각하면 그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와서 아주 험한 일들 네. 우리가 잘 하고 싶어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3D 3D 업종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 3D 업종이 유지가 안 되는 일들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자국에 가면 똑같다. 우리가 예전에 너 타국에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지. 때로는 그 산재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뭐 절단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서 고국에 있는 분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걸로 그 고국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전이었었다. 예.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었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해준다면 그분들이 다 친한파가 되는 거고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예. 어찌 보면은 사람을 구해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예. 구해야 되거나 아예 없어져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음. 그분들의 귀함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예. 좋겠다. 지난번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구에 제가 이제 김부겸 시장 후보 그 민심 취재하느라고 네네. 현장에 배추 나르기를 아, 전청래 예. 대표하고 같이 했었는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그랬을 때 거기 계시던 분들이 새벽 4시부터 이 배추가 오면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 사람 한 명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데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온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 말고 합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던데 실제로 그런 논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아마 불법 이주 노동자는 들어오실 때는 노동 허가제, 고용 허가제에 네. 따라서 들어오셨다가 본인이 원래 일하던 곳을 떠나서 약간은 이제 더 이상 기록으로 관리가 안 되는 예.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숫자가 제법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곳곳에 필요한 곳에 네. 우리가 우리 노동자들이 지원하지 않는 네, 곳에 네, 가셔서 네. 일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주들은 그걸 좀 공식화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 다를 네. 공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분야라고 하면 고민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네. 현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예. 있습니다. 전체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번기 때, 농한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 일을 돕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계절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네. 계절 노동자들과 관련한 숫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공식화를 점차적으로 조금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그게 공식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완전히. 예, 예. 그것은 그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그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시긴 그러니까요. 하세요. 예. 근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요새 보면 농촌에 가면 전부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공식화를 하면 그 불안정성이 좀 감소되는 것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가지고 무슨 네. 일이 있을 때 관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데 바깥에 나가 있으면 뭐 불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불안 요인을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 사회의 안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가능하면 우리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딱 그게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막 아주 맞아요. 기치를 높이면서 뭐 불법 노동자들 다 이렇게 추방시키고. 추방시키겠어요라고 예.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그 안에도 보면은 그 뭐 멕시코계 또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해서 방출을 해주고 있었던 식료품의 원재료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임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임금도 그렇고 아예 그 물건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는 네.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이 안 되니까 야. 가격이 확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무조건 다 내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배추 예, 예, 그거 예. 나르는 분이 없으면 배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배추밭에서 썩어버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에 나오는 배추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가의 관리 굉장히 좀 면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진주에서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노동부 장관 직접 가서 현장에서 협약식도 하고 하셨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이제 노동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 자영업자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게 이제 특수고용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이제 그러니까 화물 그러니까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입차라고 그러죠. 그렇죠. 차를 예, 하나 해가지고 내가 주로 이제 이쪽에 물류 여기에 전담해서 물류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류 일감을 끊기지 아니하게끔 물류 일감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 그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수고용 네. 노동자라고 하는 뭐 거죠. 보험회사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 6개 직종에 해당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 안으로 좀 이렇게 조금 괄호 안으로 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전히 과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네. 또 다른 형식의 특수고용 방식의 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자꾸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 네.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 물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감과 고용 환경과 사회보험 체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배송비가 네. 조금 오르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 우리 소비자들이. 네. 예, 솔직히 그간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배송비가 여전히 여러분들 많이 사시면 배송비 무료예요라고 하는 네. 거 많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사도 배송비 무료 이게 많은데 그게 정말 무료일까? 그게 누군가를 거의 네. 착취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나는 무료를 받는 게 배송비 무료가 되는 게 아닐까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고 이런 계속 그 잊어버릴만 하면 가슴 아픈 사고들이 계속 나는 것이 네.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치 예.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에 원하청 간 이게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빚어지는 것처럼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도 이런 교섭의 요구는 많았었고요. 예. 다만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교섭을 합시다라고 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는 생긴 생긴 거죠. 거죠. 우리가 대상인지는 한번 예. 판단해 봅시다. 우리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건 뭐 정당한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네. 그 층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금액에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과연 정당하게 나에게 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그런 차원으로 보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을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일단 자리는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모든 것이 다 또 협상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넘게 되는데요. 3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2달째 들어가네요. 올해 네. 되면은. 그래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제도가 초기에는 네. 약간의 혼란과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네, 건가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 쪽에 원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법의 취지나 이런 거에 봐서 대상이 된다. 협상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그 지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내 가족일 수 있고 네. 예, 내가 물건을 받아보는 거에 내 손에 여기 딱 쥐어지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실 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지하게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창에는 하정우 수석 손턴 얘기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지방선거 D-33일인데 네. 모든 신경이 지금 선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하정우 수석 부선 저는 뭐 약간 해프닝이라고 예. 보는데요. 그 하수석은 아마 의식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악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때로는
그 젖은 손을 네. 예, 할 때도 있고 근데 젖은 손과 악수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젖은 상태에서 다른 분의 손을 잡으면 이게 내가 젖은 신뢰가 상태 되- 신뢰가 예. 되니까 조금 이제 예, 털기도 털고. 하거든요. 근데 어. 그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털어야지 예,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원님은 젖어 하루에 있으니까 뭐 수천 명 악수를 하실 그럼요. 거니까. 예, 저희가 정치인. 이제 선거 때 되면 여기가 이제 아플 정도로 여기가 예, 그렇게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후보가 손을 뒤로 이렇게 해서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그날 악수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근데 평생에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고무장갑 이렇게 그 시장이니까 장갑 낀 손을 하기도 하고 물에 젖은 손도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아마 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건 다음 사람들과 악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예, 아마 예,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번에 아마 이거는 겪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곳이 정치판이 이게 이거구나 이런 거는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걸 예.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거는 아마 본인이 한번 호된 생각하는- 신고식. 신고식을 예.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편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뭐 재미나게 잘 해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편 후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시라운 분이긴 한데 부산 사투리로 포시라운. 또 새로운 말 나왔어요. 포시라운. 어떤 포시랍다. 말이에요? 부산 말로 약간 포시랍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본인은 이제 보기에는 조금 가당치 않은데 본인 스스로는 약간 나는 여기 위에서 뭘 해요라고 하는 예, 예. 이제 한동훈 예. 뭐 이름도 제가 예,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 후보야말로 예. 조금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 후보야말로 말로 포시라운 후보다. 예, 어. 조금 포시랍고 뭐 그렇긴 하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잘해봅시다 막 끌어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태세 전환해서 난리도 또 뭐 난리가 아니죠. 예, 네거티브 바로 공격하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쭉 지금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딱 한 장면만 편집돼서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수많은 유튜브 카메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다 보면 저랬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딱 하게 될것 고기만 같아요. 끊어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정우 수석도 예. 이제 손이 저렸다. 손도 저렸을 거예요. 예. 그 구포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일일이 손 다 잡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악수를 해보면 저도 제가 이제 좀 세게 저 여기 구두살도 이렇게 배가 있긴 오, 한데 악수 많이 하면 굳은살도. 아니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손을 저도 조금 꽉 잡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진짜 손을 꽉 잡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꽉 잡는. 예. 그래서 이제 살짝 잡는 분도 천차만별입니다. 살짝 잡고 끝만 잡으시는 분도 있고 꽉 잡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잡지만 반대편에 예. 오는 손이 그렇죠. 꽉 잡거나 해서 예. 때로는 아마 하숙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예. 뭐 어떤 분은 정말 기운을 불어넣어준다고 꽉 잡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면 손이 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날 아마 악수 제가 보니까 엄청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악수 진짜 많이 네. 했을 것 같고 평생에 아마 하루 만에 그렇게 악수 많이 한 거는 아마 처음일걸요. 근데 야당에서 뭐 벌레 취급 이런 말 나왔잖아요. 저는 그건 참 용어가 네, 그건 진짜 너무 좀,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유권자들 거기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을 벌레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기억자로 정말 허리 숙여서 폴더 인사를 그렇게는 안 할 안 되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를테면은 과도하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 인격을 좀 인격 말살하는 그 방식의 선거 캠페인. 뭐 딴 게 없어서 그냥 뭐가 없고 그거라도 지금 보면 하나라도 약간 걸려라. 좀 하수석이 그 꽉 찬 49. 예. 네. 근데 엄청 동안이에요. 맞아요. 예. 예. 동안이고 보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예. 아마 거기 이제 부산의 어르신들이나 시장 상인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쁜 소리도 하고 뭐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아마 분위기는 그때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질투가 좀 섞인 게 아니었을까. 한동훈식 예. 질투다. 예, 질투가. 예, 국힘의 질투다. 질투가. 예. 그래서 내가 과자 먹고 다닐 때는 저렇게 이뻐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자, 부울경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이제 선거 아직 한참 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는 지난번 대선 때도 여론조사 받고 총선 때도 여론조사 받습니다만 여론조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물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후보들도 다 압니다. 네.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게 생각보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된 상태이고 거기다가 지금 당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네. 해서 솔직히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너는 지지 정당 없어요. 예. 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어서 포집될 가능성이 네. 분명히 있다. 예.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 안 하신다.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조용하게 가서 나는 그냥 투표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치에 절대로 그 뭐 일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후보들도 그렇고 저희 지도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의외의 변수가 생겼어요. 설마 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네, 공주.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단단히 미쳤다라고 윤건영 의원은 비판을 세게. 저는 뭐 윤 어게인입니다.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예, 그리고 뭐 나오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 전륜 뭐 이렇게 예, 얘기를 강요하지 하는데 마라. 강요하지 예. 마라. 인간적으로 전륜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윤어게인을 하겠다고 정치권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것과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뭐 지금 자기가 모시던 예, 대통령이고 계신 분을 찾아가고 하는 예. 거야. 그걸 뭐 뭐 어떻게 충분히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예. 보지만 그때 그것을 못 막았었던 그렇게 해서 그 당사자를 감옥에 네. 지금 있고 예. 그걸 못 막았었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네. 가랭이를 잡던 예. 뭘 어떻게 하든 나를 밟고 가세요를 하든 해서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못 해놓고 지금 이 난리를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난리를 지금 쳐서 예. 이제 겨우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다시 내가 한번 판단 받아 보겠다라고 예. 하는 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내란에 복원을 하겠다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민주당은 그러면 공주 청양 부여에 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그 지역 출신이시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내가 컸던 네. 자랐던 그리고 내 뭐 나를 쭉 찍어 주셨던 네.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지역에 네. 접근이 가능한 흔히 말하는 뭐 낙하산 논란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후보 전술에서 후보 전술에서는. 예, 후보. 근데 이제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청량 부여 네. 부여 공주 뭐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지금 우리 당 후보로 그 충남도지사로 나오는 박수현과 결을 같이 해서 제대로 뭔가를 좀 해줄 사람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은 중앙 단위에서 뭔가를 해봤던 네. 그렇게 해서 충남도지사가 정말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하는데 그 중에서 부여공주와 함께 하면서 부여공주 사실은 그 박수현 이제 후보께서 네. 그 부여공주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놓고 간 게 좀 있으세요. 국회 차원에서 그걸 좀 제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면 중앙 단위에 뭔가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 저희가 하나는 일단 낙하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군이 있는지와 네. 뭐 고민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중앙 단위에서 뭔가를 끌어가지고 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박수현 의원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잘 이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또 한 번 이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근데 되겠네. 윤호개인은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예. 그 아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는 이거는- 그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 예. 그리고 저는 뭐 더 윤갑근 그러니까 변호했던 분이 이런 분들이 지금 고개 들고 네 국민들께 그것도 표 달라고. 와 그러니까요. 6월 3일이면 그 6월 3일 지방선거면 우리가 이제 6월 지난해 예. 대통령 선거를 그때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5월 1일이니까 정말. 지금 요맘때가 딱 그 작년 요맘때가 그 파기환송이 몰아쳐 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5월 이 1일이 내라는 네, 네.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정도 되면 국민하고 한판 뜨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결심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도 조금 저는 그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부분 아직도 정리 안 해가지고 노태학 대법관 예. 퇴임했습니다만 채워지지 않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직도 예. 대법관이 공석이네요. 네, 공석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노태학 이거는 대법관 후임 아직도 공석이네요. 공석입니다. 진짜. 야 까먹고 있었네. 공석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을 합니다만 그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라고 하는 제청권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예. 보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과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에 대한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네. 진짜. 댓글창에 진희님께서 얼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면 저러는 겁니까? 저 말입니까? 아니요. 윤호개인 세력을 얘기하는 아, 것입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예. 분노가 정말 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본때를 보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쉬는 날에 남은 노동절 유일하게 쉬는 날에 남은 노동절, 남은 노동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한정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야 다음 주에도 나오십니다. 네, 해피 여러분들, 노동절. 네, 해피 노동절.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